3천만 원 정도 지불하셨죠? 현재 2배 올라서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남 후보자가 산 땅이 3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평균적으로 집값이 3억 이상 올랐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러한 속담들은 예로부터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는 것도 결국엔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월 30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2019년 마지막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추미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청문위원으로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의 인사청문회입니다. 당시 추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남재준 후보를 검증 내지는 흠집을 내기 위해 여러 공격성 질의를 합니다. 그럼 같이 들어보시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료 협조도 안 하시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육군대학에 강사로 나가셨죠? 그거는 경력이 아닙니다. 남재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나가기 위해서 본인의 경력을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했는데요. 그 사항에 육군대학에서 강의한 것이 빠졌다고 지금 추미애 의원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재준 후보자가 하는 말이 그건 경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육군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은 경력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다. 경력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월급을 받으셨는데. 그건 월급이 아니라 강사료를 강사료, 네, 알겠습니다. 15만 원씩. 근데 그것도 다 소득 자료예요. 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월급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남재준 후보자가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강의료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료를 받은 것도 그것 또한 소득 자료다. 그러니까 그걸 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남재준 후보자 입장에서 자료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셨죠? 그것은 일비역 장군들이 전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다 정관 예우인 거예요. 아닙니다. 육군대학, 가만히 계셔보세요. 육군대학은 귀하가 우리 피청문인 같이 적어도 참모총장 이런 높은 지위를 지내신 분들에 대해서 육군본부에서 강사로 명해주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피청문인께서는 2006년부터 이 자리에 오시기 직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을 받으셨어요. 남재준 후보자는 육사 출신이고 별 4개 대장이죠.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군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군사문제연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이것이 정관예우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물론 소득 자료를 안 냈다면 그것은 남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미흡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구위원으로 있는 동안 무슨 비리사실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군사문제연구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 대령 이상의 현역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전역한 분들에 대해서 연구위원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비가 지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을 통해서 청문위원들이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근데 왜 이걸 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죠? 원천 소득 징수를 하고 받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남 후보자가 연구위원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혹시나 세금을 안 냈을까봐 억측을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남재준 후보자가 하는 말이 그것은 원천 징수돼서 받은 금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헛발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본인도 무안했는지 그냥 말을 돌려버립니다. 강원도 땅 투기했다고 우리 앞서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또 남 후보자가 강원도에 땅을 투기했다고 이 의혹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요. 투기는 뭡니까? 투기의 정의가 뭡니까? 부당거래해서 과도한, 그러니까 통념에 벗어나는 그런 이익을 부당거래요? 찾았을 때 그게 네, 부당거래요.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꼭 부당거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을, 예. 과도하게 됐을 때 그러면 땅값 안 올랐습니까? 땅값 거의 안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네. 2004년에 사셨죠? 네. 네. 근데 그때 그 계약서 가격은 400만 원 적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얼마 지불하셨어요? 아,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 묻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3,080만 원 지불했습니다. 아, 3천만 원 정도 지불하셨죠? 네. 현재 2배 올라서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남 후보자가 산 땅이 3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진짜 이거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평균적으로 집값이 3억 이상 올랐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불로소득으로 3억이나 올랐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땐 3천만 원 올랐다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아, 정말 과거에 3천만 원 차익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을 거였으면 지들이 정권 잡고 그렇게 안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남는 장사인데요. 3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올렸다 그러면 남는 장사인데요. 투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투기라는 건 뭐냐? 본인이 실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만약에 대지면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농지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농지를 구입하셨는데 농사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투기는 본인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을 사서 그것을 차익을 이용해서 덕을 보는 것에 대해서 투기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남 후보자에게 본인이 산 땅을 가지고 뭐 농사를 지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남재준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뭘 심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고구마, 상치, 방울토마토, 오지. 직접 지으셨습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네. 네. 농사를 지었냐는 질문에 남재준 후보자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직접 지었다. 뭐 상추, 방울토마토 직접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헛발질을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의혹은 잘못된 의혹이고 투기도 아니었던 겁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고 농사도 직접 지었고 뭐 운이 좋아서 그냥 농사를 짓다 보니 땅값이 3천만 원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게 과거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비리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리도 아닌 겁니다. 직접 지으셨습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이 하이패스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에 통행 기록 없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통행 기록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급조를 한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청문위원 질의에 돈 2억을 남한테 빌려준다는 건 후보자의 재산이 10억이신데 2억이면 후보자 재산의 5분의 1입니다. 현금 2억은 더 클지 모르죠. 그런데도 아무 계약서가 없었는데 이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작성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통행기록 없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통행기록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 꾸준히 이렇게 무슨 봄이면 봄 이렇게 그 아까 상추도 심으시고 했으면 상추 파종할 시기에 또는 물주를 가기 위해서 추미애 의원이 남 후보자의 뭐 과거 통행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게 추미애 의원의 질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남재준 청문회 뭐 통행 기록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정말 남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기자들이 기사도 쓰고 문제를 삼았을 텐데 이와 관련된 기사가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별일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문제 삼았던 것 중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굳이 꼽자면 뭐 소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점, 그것 말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제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와 문재인 정부 인사의 청문회를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저분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헛발질까지 해가며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했던 추미애 의원인데 과연 본인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방어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3천만원 차익으로 투기라며 문제 삼는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오늘날의 여당, 민주당 양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 청문회 들이대면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악행을 저질러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걸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